여러분은 아마 스스로를 성격 좋은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져도 웃으며 넘기고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불쾌함을 꾹 참아내는 그 인내심이 미덕이라고 배우셨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의 그 환상을 아주 차갑게 깨뜨려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그 좋은 성격이 사실은 무례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언제든 짓밟아도 되는 만만한 먹잇감으로 점지해주는 강력한 신호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밤에도 침대에 누워 낮에 들었던 그 기분 나쁜 말들을 곱씹으며 이불킥을 하고 계신가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라며 뒤늦은 후회를 반복하는 여러분의 마음, 제가 정말 잘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아준 그 한 번, 그 배려가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은 이 정도로 공격해도 아무 반격을 안 하는구나 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는 겁니다. 대인관계에서 침묵은 금이 아니라 때로는 가해자에게 전달하는 무언의 동의가 됩니다. 충격적이게도 무례한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상대를 감별하는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대놓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주 살짝 선을 넘을락말락하는 농담이나 가벼운 지적으로 여러분의 반응을 테스트하죠. 그때 여러분이 허허 웃으며 넘기는 순간 그들의 뇌세포 속에는 여러분의 이름 옆에 공격 가능이라는 빨간불이 켜집니다. 여러분의 그 착한 마음이 무례한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프리패스 권한을 준 셈이죠. 그들이 나쁜 건 맞지만 그 나쁜 행동을 지속하게 만든 건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의 끝없는 인내심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뒤틀린 공식을 완전히 새로 써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처방전은 명확합니다. 나 존중, 너 존중, 나 무시, 너 개무시. 이 문장이 거칠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무너진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우고 타인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생존 방어선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느라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건 결코 선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학대일 뿐이죠. 여러분이 왜 그렇게 참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따뜻한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아마 타인에게 상처 주기를 싫어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다정한 분들이겠죠. 하지만 그 다정함은 오직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합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다정함은 사치가 아니라 낭비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친절을 먹고 자라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이 착한 사람 증후군을 치료해 드릴 겁니다. 왜 그들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는지 그 더러운 심리의 밑바닥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차갑고도 단호한 기술들을 전수해 드릴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평가받거나 무시당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밀을 시작해 보죠. 왜 유독 여러분 앞에만 서면 사람들이 무례해지는지, 그들이 여러분의 친절을 어떻게 권리로 착각하고 휘두르는지 그 소름 끼치는 메커니즘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내일 여러분의 출근길과 사람을 대하는 눈빛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에너지를 띠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선함을 지키기 위해 이제 우리는 기꺼이 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아까 하신 말씀은 제 기분이 좀 상하네요 라고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그게 뭐 대수야.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냐? 라는 식의 차가운 반응이었던 적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느끼는 그 황당함과 무력감, 제가 정말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소름 끼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건 당신을 괴롭히려고 작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당신의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공감 불능 상태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들의 머릿속을 아주 냉정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부류를 자기애성 인격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이들의 세계관 속에는 오직 자기 자신이라는 주인공 한 명만 존재합니다. 나머지 사람들, 즉 여러분은 그 주인공의 기분을 맞춰주거나 배경 역할을 하는 엑스트라에 불과하죠. 엑스트라가 대본에도 없는 고통을 호소하면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저 극의 흐름을 방해하는 귀찮은 소음으로만 들릴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 그들에게 가닿지 않았던 진짜 이유입니다. 더 충격적인 비밀을 말씀드릴까요? 이들은 여러분을 무시하면서 본인이 무례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 뒤에 숨어서 자신의 독설을 정당화하죠. 타인의 감정을 읽는 뇌의 회로 자체가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인 사람에게 빨간색의 열정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듯이 이들에게 당신의 상처를 설명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그 마음의 깊이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설명을 부족하게 했나? 내가 더 잘하면 이 사람도 알아주겠지? 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관계를 지키려 애쓰셨겠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고장난 라디오에 아무리 대고 말을 해봤자 돌아오는 건 지지직거리는 소음뿐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언어와 감정을 그런 공감의 블랙홀에 쏟아붓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당신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들이 던지는 별것도 아닌 일로 유난 떤다는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그건 그들의 공감 능력이 바닥이라는 증거이지 당신의 고통이 가볍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그들에게 이해받으려 노력하는 순간 당신이 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받으려 노력할수록 당신은 더 비참해지고 상대는 당신을 통제하기 더 쉬운 상태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타인을 착취하고 무시하면서 얻는 우월감이 그들에게는 삶의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벽창호 같은 인간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비겁하고 치졸한 부류를 만나볼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자존감 도둑들의 실체를 말이죠. 주변에 꼭 한 명쯤 있을 겁니다. 모임만 나가면 은근히 당신을 깎내리고 사람들의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당신의 단점을 들추는 사람 말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잘나서 저러는 걸까? 나는 정말 저 사람보다 못한 존재일까? 라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그 인간들의 아주 비겁하고도 초라한 민낯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그 인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겁이 많고 자존감이 바닥인 불쌍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진짜 자존감이 단단하고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남을 무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럴 시간조차 없죠. 남을 깎아내려야만 내가 올라간다고 믿는 건 오직 자기 발밑이 불안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마치 깨진 독과 같아서 스스로를 채울 능력이 없으니 남의 에너지를 훔쳐서라도 자신의 빈 공간을 채우려 합니다. 여러분을 밟고 올라서서 얻는 그 얄팍한 우월감이 그들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마약인 셈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그들이 무시하는 대상이 사실은 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요소나 닮고 싶은 면을 가졌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당신의 다정함, 당신의 성실함, 혹은 당신의 여유로운 분위기.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그 빛나는 것들을 시기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흠집을 내서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그가 당신에게 뱉는 독설은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그 사람 내면에 가득 찬 오물들을 쏟아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못난 모습을 견디지 못해 거울을 깨뜨리려 드는 것 뿐이죠. 이제 그 인간들을 볼 때 화를 내기보다 측은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저 사람은 오늘도 나를 깎아내리지 않으면 자기가 무너질 정도로 위태롭구나. 남을 무시하지 않고는 존재감을 느낄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자는 쥐의 찍찍거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쥐가 아무리 사자를 비웃어도 사자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죠. 그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그들의 낮은 수준을 증명하는 고백일 뿐
여러분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히 열등감 때문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한 계산 아래 여러분을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 무시를 도구로 쓰는 악질적인 부류가 또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가족처럼 벗어나기 힘든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지죠.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을 심리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고 지배하려는 가스라이팅 포식자들의 소름 돋는 수법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수법을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그들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고약하고 질긴 부류를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무시를 전략적인 무기로 사용하는 포식자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성격이 나쁘거나 열등감이 있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고 냉정하게 계산된 행동이죠. 여러분을 무시함으로써 여러분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짓밟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절대 복종하게 만들려는 일종의 심리적 노예화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직장 상사 혹은 가족이나 연인처럼 여러분이 쉽게 도망칠 수 없는 관계에서 이런 잔인한 게임이 벌어집니다. 이들의 수법은 아주 정교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업무적 지적이나 일상적인 타박으로 시작하죠. 그러다 서서히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없으면 네가 어디서 이런 대접을 받겠어?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주입하며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즉 가스라이팅이 이들의 핵심 전략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무능하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믿게 되는 순간 그들은 여러분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절대적인 주도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진실은 이들이 여러분을 무시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더 그들에게 매달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포식자들은 이 본능을 악용합니다. 9번 무시하다가 아주 가끔 1번 칭찬을 해주는 식으로 여러분을 조련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단 한 번의 인정을 얻기 위해 그들의 무례함을 견디고 더 낮은 자세로 복종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지셨나요? 아,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셨다면 이미 당신은 탈출의 첫 발을 떼신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무시당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나 귀하고 성실한 사람이기에 그들이 당신의 그 빛나는 가치를 독점하고 착취하고 싶어서 버리는 더러운 연극일 뿐입니다. 포식자들은 상대가 반항하지 못한다는 걸 확인할 때 가장 신이 나서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위축될수록 그들의 지배력은 공고해지죠. 그래서 이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서서히 말라 죽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대인관계의 갈등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바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타인을 무시하며 얻는 그 달콤한 권력욕과 우월감을 포기하고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을 선택할 만큼 그들은 선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밧줄을 여러분 스스로 끊어내야 합니다. 대인관계의 제1원칙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성격과 행동은 여러분의 통제 범위 바뀝니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뿐입니다.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깔끔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심리적 손절입니다. 오늘부터 그 사람을 대화가 통하는 인격체로 대하지 마세요. 대신 고장난 기계나 벽지 혹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 정도로 취급하십시오. 그가 무슨 독설을 내뱉든 저 고장난 기계가 또 소음을 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영혼의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만약 직장 상사처럼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관계라면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밑에서 참아야 해가 아니라 내가 이직 준비를 끝낼 때까지만 잠시 이 공간을 빌려 쓰는 거야. 내가 결정해서 이 자리에 있어 주는 거야. 라고 주체적인 선택권을 가져오세요. 당하는 피해자에서 상황을 이용하는 관찰자로 포지션을 바꾸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인간이 던지는 무시의 말들은
여러분의 마음 근처에도 오지 못하고 바닥으로 툭 떨어질 겁니다. 사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 일인지 저도 잘 압니다. 내가 이 사람을 떠나면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주변 평판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여러분을 짓누르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평판은 바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평가입니다. 이제 당당해지셔도 됩니다. 무례한 사람을 잘라내는 것은 인성 부족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최소한의 방역입니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몸 전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고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의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똑같이 욕을 해줘야 할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우아하고 치명적으로 상대의 길을 꺾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가장 당황해하는 반응의 공백을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무례한 말에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똑같이 맞받아치는 순간 사실 여러분은 상대방이 설계한 비열한 게임에 완벽하게 말려든 겁니다. 그 무례한 인간들은 여러분의 그 반응을 먹고 사는 괴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감정이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당신이 당황해서 어버버하거나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를 때 그들은 속으로 쾌감을 느낍니다. 내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이 저렇게 흔들리는구나. 내가 주도권을 잡았네? 라는 비뚤어진 우월감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가장 치명적인 반격은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바로 무대응의 기술입니다. 반응이 없다는 건 상대방의 공격이 나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소름 끼칠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즉각적으로 대꾸하지 마세요. 딱 3초만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십시오. 3초의 정적은 상대방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입니다. 화난 표정도 슬픈 표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무미건조하게 마치 벽지에 묻은 얼룩을 보듯이 무심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의 무례함이 허공에 붕 뜨게 되고 그 어색함을 견디지 못해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당황하며 말을 더듬거나 헛기침을 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침묵만으로는 부족한 정면 승부의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상대의 논리를 단 한마디로 박살내고 그 무례함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어 공론화하는 되묻기 기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단번에 얼어붙게 만드는 마법 같은 한마디의 위력을 공개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곧바로 대꾸하지 말고 딱 3초만 쉬세요. 그리고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는데 방금 하신 말씀 저한테 하신 거 맞나요? 이때 상대가 그냥 농담이지 라며 꼬리를 내린다면 절대 같이 웃어주지 마세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며 아, 그게 농담이었군요. 그런데 저는 전혀 웃기지가 않네요. 라고 한마디만 덧붙이십시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상대의 농담 수준이 저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단호한 한마디는 단순히 상대를 당황하게 만드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보내는 선언입니다. 나는 당신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를 지킬 힘이 있다. 라는 강력한 경고죠. 여러분이 단호하게 되묻는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 이 사람은 건드리면 피곤해지겠다. 라는 인식이 박힙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인간들의 정체를 파악했고 거리두기와 무대응 그리고 단호한 되묻기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존엄의 경계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당신은 그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참았고 충분히 친절했습니다. 이제는 그 친절의 방향을 타인이 아닌 당신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차가워지는 것은 절대 나쁜 짓이 아닙니다. 당신의 평온한 하루를 위해 저는 늘 여기서 여러분을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